실투자금이 예. 6억 6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네. 10년 만에 4배를 이제 볼 수 있는 투자면은 아마 적절한 매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제가 사고 싶었던, 네. 현금이 있다면 사고 싶었던 매각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뭐 10억에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네.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걸 준비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소액대로. 그거보다 더 소액돼요? 네, 이제 오늘 매각 사례는 현금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7억 정도로도 이제 매입이 가능했던 둘 다 수익률이 4%가 넘는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10억 이하니까 뭐 취등록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억이 안 넘겠네, 현금이. 예, 맞습니다. 둘 다 현금이 10억 미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물도 뭐 괜찮은 게 있나요? 수익률도 괜찮고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추후에 매각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최근에 그 연예인 매각 사례가 좀 기사가 된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매주 연예인 빌딩 매매 사례로 이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수 윤종신 씨 건물이 지금 기사가 됐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원래 윤종신 씨가 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네. 최근 들어 갑자기 윤종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뭐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신 거죠? 이제 매입 시기는 2015년으로 10년 전인데요. 지금 한남동에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요. 막다른 도로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막다른 도로라고 하면은 그냥 차가 들어갔다가 그냥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도로라고 하면은 왜 윤종신 씨가 그거를 매입을 했을까요? 매입 당시에는 이제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 직후에 본인이 음악 작업을 하는 개인 스튜디오로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스튜디오 상태로 매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매입 당시에만 해도 이제 주변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남동의 상권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매각 당시에는 이제 서양식 요리 주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015년도에 얼마 주고 샀고 얼마에 매각을 한 건가요? 매입 당시에는 15억 1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10년 후인 2025년 6월 사례인데요. 55억에 이제 매입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40억 정도가 차익이 생긴 거네요. 네. 그래도 담보로 대출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15억 1천만 원에 얼마 정도 대출 받은 거죠? 지금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요. 채권 최고액은 11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받으신 대출 원금은 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9억이면 15억에서 이제 취등록세 하게 되면 한 3.6% 정도 될 거고, 그리고 9억 대출 받으면 현금 한 6억 6천으로 매입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6억 6천으로 40억을 차익을 남긴 거네요. 여기서 예. 세금을 빼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몇 억이 되긴 하겠지만 예. 이분이 그럼 법인으로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매입한 건가요? 개인 단독 명의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단독 명의로 매입했으면 제가 볼 때는 차익이 40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예. 한 20억에서 25억 사이 정도가 네. 남은 것 같아요. 예. 10년 동안 투자한 것 치고는 뭐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 실투자금이 6억 6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10년 만에 4배를 이제 볼 수 있는 투자면은 아마 적절한 매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면은 나쁘지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매입 당시만 해도 이제 한남동 상권이 이렇게 이제 고급 상권이진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 F&B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오고 고고급 편집샵도 많이 생기고 이제 명품 갤러리 등도 입점이 돼서 지금 상권이 많이 활발히 됐습니다. 근데 아마 나인원 한남이 이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썩 카페라든지 이런 유동인구라든지 많지 않았는데 나인원 한남이 개발되고 나서 유동인구가 솔직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뭐 성수동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한남동 가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좋다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남동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여기는 무조건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실제로 제가 어제 저녁에 평일 저녁인데 한 오후 6시쯤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평일이고 이제 오후 6시면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유동인구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름이 이제 지도상에는 지금도 보면 이제 한남동 카페거리라고 나오는데 땅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카페가 없는 카페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카페 많던데요? 카페가
없지는 않은데 이제 1층에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그 정도의 이제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종신 씨가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잘 매입을 하셨는데요. 그 인근 매각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24년 11월에 막다른 도로에 있는 바로 옆에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평당 7,800만 원 정도의 예,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그렇게 매각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다른 도로 기준으로는 이제 최고 매각가로 매각을 하신 셈입니다. 잘 매각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6억 6천만 있었으면 그 당시에 예. 그 당시로 지금에 비교해 보면 또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분께서 자기 사업용 이용하려고 자기 입맛대로 이제 예. 건물을 사용하려고 이제 그 정도를 투자하니까 보니까 그래도 오늘 안목이 있었네요. 예. 그럼 또 이제 다른 거는 준비한 게 또 뭐 있을까요?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이문동 287-44번지 이제 오늘 통닭 매물입니다. 토지 면적 28평이고요. 연면적은 54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92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이제 22년도에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매물이 이제 수익률 4.9%의 매각이 됐고 17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얼마 주고 매입이 가능한 거죠? 바로 지난달 매각 사례여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22년 5월에 15억에 이제 매입을 하신 다음에 약 2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내외관 전체 대수선 증축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을 11억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부대 비용과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매입 원가는 한 18억 정도로 이제 이전 건물주 기준으로는 현금 7억 원으로 건물주가 되셨는데요. 네. 매각가 기준으로는요. 대출을 80% 정도 받았다고 예상해 봤을 때 현금이 이제 4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묶여있는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금 3억 5천만 원으로 이제 매입이 가능했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 건물주께서는 왜 80% 안 받으시고 지금 현재 매수하시는 분이 80%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매도인께서는 이제 대출을 80%까지 이제 안 받으신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도 2억 원 정도 들고 이것도 이제 공사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 현금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 건물주가 취득 원가 한 18억 정도 내고 지금 매수자는 한 1억 정도는 좀 저렴하게 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도 4.9%면 적은 수익률이 아닌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은 한 3억 8천 주면에 매입이 가능한 건물인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게 외대압력 상권은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가 위치한 이제 대학교 상권이기도 하면서 1호선 외대압력이 280m 정도 거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역세권 상권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제 상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물 이제 3층 임차인분 같은 경우는 바로 맞은편 다류관 건물에서 실제 이제 다른 업종의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삼면 코너면에 있는 건물인데 가시성도 괜찮겠는데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28평이라 갖고 토지가 너무 작겠다라고 봤는데 삼면 코너다 보면은 아마 직접 가서 보면 조금 건물은 28평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예, 건물이 좀 골목에 위치하긴 하지만 이제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돋보이는 예, 건물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안타깝네요. 이거 파신 분은 손해보고 파시니까 건물을 또 한 2억 정도 들여갖고 리모델링하고 건물 좀 이쁘게 만들었고 수익도 괜찮게 맞췄는데 어떤 사정에서 빨리 싸게 판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매각이 시작된 시기는 24년 여름쯤에 이제 매각 금액은 22억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한 3월쯤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매매가가 18억 정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이 4% 중반이 되는 이제 고수익률 매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하고 상권은 좋지만 이제 외대 압력이라는 지역적인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또 매매가가 5천만 원 더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4.8%가 되면서 좀 많은 매수 의향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17억 수익률 4.9%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 같았어도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여기가 상권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정도 10억대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좋은 건물 같아요. 네. 이렇게 임차인들도 다 근생시설이 있는 건물이고, 뭐 주택이 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하고 뭐 것도 아니고, 앞에 대학교 상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괜찮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건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가 17억 기준으로 한 80%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대출 이자는 4.2%로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요. 현금 이제 3억 8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200만 원 정도의 이제 임대 수익률이 매달 발생되는 매물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수익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뭐 1년이면 2,400이고 재산세만 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2,000원 남겠네요. 네. 나쁘진 않네요. 네. 그래서 현금 4억이 있었다면은 진지하게 좀 매입을 더 해볼 만한 매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제가 볼 때도 20억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인데 지금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많이 다운돼서 이제 거래된 거고, 뭐 갖고만 있어도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갖고 가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금액에 편하게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팔면은 뭐 한 22억, 23억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매물입니다. 이제 창전동 2-62번지 서교 주담 매물인데요. 토지 면적은 34평이고요. 연면적은 61평.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이제 2011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 이제 한번 리모델링이 된 창정동 빌딩이 매매가 3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 원래 저도 처음 봤을 때 금액이 거의 평당 1억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매각이 됐네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의선 숲길과 맞닿아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은 이제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요. 2호선 신촌역이나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까지도 도보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경의선 숲길에 그래도 메인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연트럴 파크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적긴 하지만 여기도 사람이 몰려오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책거리인가요? 여기 책거리 조금 지나서 합니다. 그 책이라는 게 또 사람을 안 모으는 그런 게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나쁘고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가지고 외관과 내관 모두 다 이제 깔끔하게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각 당시 금액으로 이제 수익률이 4.2%가 가능했던 매물이었습니다. 건물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도로 전용료가 연 250에서 230만 원이 납부가 되네요. 앞부분에 양면 도로로 이제 2m씩 이제 도로를 끼고 있는데요. 그 이제 공원 쪽에 접한 부분이 이제 건물이 일부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도로 이용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유했기 때문에 이용료가 나왔겠죠? 그럼 이거는 한 얼마 정도의 매입이 가능한 거죠? 이 건물은요, 매매가 30억 기준으로 대출을 80% 활용했다면 현금 7억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었습니다. 7억에 월 1,0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대출금 갚고는 할 얼마 좀 맞는 거죠? 순수하게? 대출 금리를 4.2% 정도로 예상을 해봤을 때 매입과 동시에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달 17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7억 투자해서 170만 원 정도 수익 없는 걸까요? 지금 매수자 기준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전에 있던 아까 외대 앞에 있는 거는 한 4억 투자해서 이제 한 200만 원 얻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낮네요. 제가 볼 때 여기가 아까 거기 외대 앞보다는 거리가 훨씬 더 분위기 있고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홍대가 코로나 지나고부터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예전에 홍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근데 홍대가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되고 그러면 뭐 여기까지도 저는 사람 유동인가 넘쳐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본다면 금액은 훨씬 더 여기가 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아까 외대 앞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여기가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월 수익이 조금 아까 외대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덜하네요.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발생이 되고 추후에 자산 가치도 상승이 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요. 근데 이 건물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매 금액이 30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4.2%가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제 30억 정도의 매매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수익률 4%를 찾는 이제 고객분들에게는 적합한 진입 사례였습니다. 홍대 쪽도 빨리 화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사람 많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은 차이가 나긴
바뀌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예전에 이제 홍대에 가장 좋은 거는 클럽들이 밤 늦게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새벽에 저희가 답사로 가면은 술 취하신 분들이 좀 누워 계시거나 뭐 늦게까지 막 술 마시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새 그런 문화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홍대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대만의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여기까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요새는 또 이제 밤 10시, 11시만 되면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집에 가고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또 예전만큼 24시간 하는데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홍대만의 문화를 빨리 지금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빨리 더 되찾아가고 예전보다 더 크게 번성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여기는 평당 1억이 훨씬 더 빨리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진짜 한 10억 이하로 돈이 있으면 아까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교주담 빌딩하고 아까 온해동담 있는 건물하고 두 개 다 살 수 있는 11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는 이제 어차피 한 22억, 23억 정도의 취득세법 팔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상권이 좋아지면 40억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권이 좋아진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외대 앞에 있는 거는 상권하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임대료만 조금 더 올려주고 좀 시기가 상권은 그대로라도 2, 3년만 지나면 한 22억, 23억 팔지 않을까. 그러면 상권이 받쳐주지 않으면 솔직히 뭐 이 감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 발전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발전을 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건 여기까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여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장마철이잖아요. 뭐 습하고 비가 안 오더라도 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길을 지나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답사를 못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외부 답사도 준비하신 게 있다고. 네네. 제가 중구 신당동 지역을 조금 이제 임장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준비가 완료되면 또 같이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윤중신 씨 기사 나오고 나서 연락도 많이 받지 않나요? 네, 지금 최근에 기사가 나갔는데 블로그나 스레드도 하고 회사로도 연락이 오시고 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한 달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번창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걸로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